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. 조우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개념 탑재. 안녕하세요. 개념지기 조우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같이 살펴볼 개념은 기소유예입니다. 우선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은 범죄 혐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이 피의자의 기존 정과나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 피해자와 합의 내용,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, 그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. 술 먹고 사람을 때렸어요. 사람을 때려서 전치 한 3주 나온 겁니다. 그러면 이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가 되어서 벌금형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이렇게 형을 받아야 되겠죠. 그런데 아이고 이 때린 사람이 학생이네. 그리고 전과도 없네. 아유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가 잘 됐네. 또 무척 반성하고 있네. 그러면 죄 굳이 묻나. 너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. 반성문 쓰게 하고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. 이게 가능할까? 아니 기소를 하고 말고를 검사가 왜 지 맘대로 결정해?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해야지. 그게 아니고 검사가 그거 결정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기소 편의주의라고 합니다. 즉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가 다른 나라 검사들에 비해서 조금 권한이 막강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소 편의주의. 즉 죄가 있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거든요. 이것이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 24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가 있긴 있는데 그 범인의 나이, 성격, 지능, 피해자와에 대한 관계, 범행의 동기 등등등등등을 종합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이것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나를 이쁘게 보셔서 기소유예 처분이 만약에 내려지면 사실은 좋은 거죠. 물론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도 수사 경력 자료에 한 5년간은 남게 됩니다. 하지만 내가 그 기소유예 자체는 그걸 자체를 처벌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다만 죄가 있지만 한번 봐준다 이런 정도로 남으니까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형사사건을 일으켜도 전과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랑 합의가 잘 되고 또 주위에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이 사람 평소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어필하게 되면 어필하는 이유가 이제 기소유예로 빼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니까 나한테 유리하네. 기소유예 받으면 땡큐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.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나는 말이지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저놈이 나를 사기 쳤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도 갚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돈을 빌렸을 뿐이지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든 아니든 이제 돈 갚았으니까 고소 취하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냥 기소유예 해줄게.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. 나는 사기가 아닌데 마치 사기친 것처럼 해서 봐준다. 이게 무슨 얘기냐. 나는 무혐의, 기소유예가 아니고 나 혐의 없어 무혐의로 끝나야 되는데 나를 기소유예로 해준다고 생색내면서 불기소 처분한다. 하지만 나는 찝찝한 거예요. 나 무혐의로 가고 싶은데 혐의가 없음으로 가고 싶은데 기소유예로 가는 겁니다. 이게 성범죄 이런 거 많아요. 강제추행이냐 아니냐. 이게 보면은 이제 추행 같은 경우가 서로 합의해서 했는데 강제추행이라고 고소를 한단 말이죠. 그런데 합의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요. 그러면 이제 경찰관은 자 고소 취하됐으니까 반성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기소유예 해줄게. 그런데 이 가해자는 솔직히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키스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쪽에서 고소 취하했다고 나를 기소유예 처분해?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무혐의야 혐의 없음이야. 즉 좀 돌아왔는데요. 같은 불기소라도 격이 달라요. 기소유예는 네가 죄를 졌지만 한번 봐준다 라는 거라면 아니야 넌 죄가 없어 무혐의. 그래서 보통 기소유예를 받는 사람 중에는 나는 무혐의를 받고 싶은데 왜 기소유예를 해주는 거야. 이 점 때문에 다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자, 이렇게 내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선심 쓰듯이 기소유예 해줄게. 이거 나 못 견디겠다. 라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. 그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. 우리가 최근에 뭐 탄핵 열풍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국가 대통령이나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도 분명하지만 원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기능을 하거든요. 바로 이 헌법소원.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무혐의를 받아야 되는데 선심 쓰듯이 기소유예 처분받아 이거 난 정말 억울하다.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.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그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것이다.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에 이걸 뒤집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상 개념적인 기업분쟁연구소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